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드디어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현재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결과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 전망은 여전히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과 비트코인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선 관련된 이슈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 모두가 미국 대선에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그동안에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과 이 암호화폐 가격에 너무 큰 영향력을 미쳐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치러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 시각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미국 인디애나와 켄터키주부터 대선 본투표가 마감되고 개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시사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56대 43으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동률이었는데 격차가 크게 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그 근거로 가장 최신화된 여론조사를 반영했고, 경합주 중에서도 특히 러스트벨트의 데이터가 해리스 쪽으로 좀 더 유리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여전히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코노미스트 조사와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폴리마켓에서 베팅은 트럼프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4% 정도가 차이가 나게 지금 트럼프 쪽으로 더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대선 결과 발표를 꾸준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대선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 2020년 대선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선거가 끝나고 4일 정도 뒤에 바이든의 승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대선과 관련해서 좀 핵심적인 쟁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시장의 중장기적인 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과거의 사이클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와 해리스는 둘 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스탠스가 아직까지 덜 명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쁜 어떤 관점들, 그러니까 규제 일변도의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의 공약을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보면은,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규제를 하고, 그리고 SEC의 의장을 바로 교체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죠. 그리고 디파이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본인의 행보가 찐 행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장려를 약속을 했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로 했고, 블록체인 잠재력도 인식하고 있다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리더들과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에서 트럼프에 더 무게감을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 제안들이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광범위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 보호, 규제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대중들이 인식하는 트럼프와 이 해리스의 이 차이점도 소셜 볼륨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트럼프가 훨씬 더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과거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대선의 결과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관점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대선 구도에서 중요한 프레임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럼프 효과들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럼프냐 해리스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016년 대선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트럼프 승리가 발표되고 나서 이후에 5일 정도는 조정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회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라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트럼프는 굉장히 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괴짜이고 강하고 뭔가 달러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트럼프와 이 당시의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트럼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조정장 이후에 곧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당시에는 당선되자마자 거의 바로 상승을 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인 상황이었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상황에서 뭔가 자산을 부양해서 견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두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된 직후나 혹은 일주일 동안은 일시적인 조정 구간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대선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것은 실제 영향력보다도 상당히 과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황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은 변함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황 구체적인 데이터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의 빅테크들 중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가 일론 머스크이고,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의 전망과는 다르게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는 것은 시장이 뭔가 불안감에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물량들을 모아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근거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또 꾸준히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ISM 비제조업 관련 지수들도 그런 흐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비제조업 고용지수와 구매자 지수가 모두 다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제조업 물가지수도 이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상승을 했지만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어제는 연준이 바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금리 전망을 봤을 때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99%이고 B컷까지 포함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100%다 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5.7%로 아주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하나의 또 지표가 있었는데요.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또 많은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은 큰 규모의 순유출이 일어난 걸 볼 수 있는데 하루 사이에 5억 4천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순유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7,4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물량들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 SEC 위원장 교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선되면은 게리 겐슬러부터 날리겠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해리스가 되었을 때도 게리 겐슬러를 경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해리스 캠프에도 암호화폐 이 산업의 주요 리더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마크 큐반 이런 인물들을 들 수 있는데 게리 겐슬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는 이 헤스터 피어스라고 하는 위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별명이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호적인 또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7월 이후부터 시장의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째 주에는 모두 다 이 조정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 구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첫째 주에도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굉장히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활성 주소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100일 이동 평균이 꾸준히 감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다시 9월과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다시 반등 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은 강세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보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활동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에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동성 그리고 상승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이죠.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가 연이어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또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채굴 난이도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채굴자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이 각 주기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구간은 크립토 윈터 구간입니다. 최종적인 항복 단계가 있는데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는 초기 강세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아가지고 중간 주기의 항복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강세장 패턴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로 크립토 윈터 구간을 지나고 초기 강세장을 지나서 중간 주기 항복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2번 단계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세 열광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큰 흐름들의 이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채굴자의 수익도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들,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하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앞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은 대선 이후에 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도 돌아오는 기점이고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도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더 우호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결제 약장 추세가 분기별 변화로 봤을 때 40에서 50% 정도 더 높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격 전망들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요 관점은 미국의 주요 기관들도 동일하게 내고 있는 어떤 결론들입니다. 미국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비트코인 가격 17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비트파이넥스도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대선 이후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결국 비트코인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서 대선이 마무리되면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긍정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면 투자자의 관심 저조로 알트코인은 주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10X 리서치는 비트코인은 매수, 솔라나는 매도 권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 여기에는 솔라나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암호화폐 현물 ETF, 즉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하락할 수 있고 이때 비트코인도 9% 정도는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모두 다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현물 ETF가 출시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장기적 전망을 견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뉴스들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해서 비트코인이 전략적 준비금으로 미국 경제 안정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방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존재가 통화 안정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CVD 차트에 보시면은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75K에서만 최고 수준의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73K도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이 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사이에도 촘촘하게 매도벽이 만들어지면서 매도세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바로 상단으로 71K와 72K에서도 매도벽이 급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본격적인 치열한 어떤 공방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벽 같은 경우도 지금 66K 하단으로
상대로 65K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매수벽이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이 가격 아래로는 비트코인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매수세의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동안에 좀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이후에 이 구간부터는 좀 매집의 움직임들을 이어가는 고래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갈색 고래는 소폭 물량을 넣었다 다시 빼는 움직임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시점, 요 시점부터는 물량을 오히려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고래들이 모두 다 대선을 기점으로 한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제 가격이 일시적으로 70K를 상방 돌파를 했다가 하방 이탈해서 지금 70K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보조지표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MACD가 요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이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여기서 MACD 선이 약간 평평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RSI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이평선을 하방 돌파했는데 중립 구간을 딱 터치하고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이평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70K를 넘어서 72K 그리고 73.7K의 정고점을 돌파해야지 더 본격적이고 거침없는 랠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매도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가격이 해리스가 당선돼서 하락을 하더라도 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8.2K에 있는 22평선과 그리고 65.4K에 있는 52평선 요 구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70.7K에 있는 숏 포지션에 더 많은 밀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당선으로 순식간에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갔을 때에는 72K와 73.7K 전고점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방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구간을 청산하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65K 인근에 있는 52평선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 그리고 그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바이더딥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